자, 다음 9번째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GIS라고 씁니다. 자, 가스 절연 개폐 장치란 옥내 또는 옥외 발전소 및 변전소에 자, 뭐가 있습니까? 네, 수전 설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수전 설비라는 것보다는 변전 설비가 낫겠네요. 예, 변전 설비라고 쓰겠습니다. 뭐 수변전 설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변전소의 정해진 사용 조건하에 정상 상태 부하전류 개폐뿐만 아니라 사고, 단락 전류 등의 이상 상태에서도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SF6 6불호황이라고 하죠. 자, SF6 가스로 절연하여 축소된 설비의 가스절연 개폐 장치입니다. 가스절연 개폐 장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적으로 변전 설비면은요, 우리나라 계통에서는 뭐 1호사나 345, 765kV 이런 계통이죠. 자, 이런 계통을 우리가 이제 특고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더 너무 높아요. 특고압이 우리가 7kV 추가를 특고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54kV, 뭐 345kV, 765kV. 자, 외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200kV 기준으로 해서 200kV 이상을 우리가 초고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계통은 154나 345, 765가 초고압과 같은 그런 설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너무 높아요. 전압이 너무 높으면 기기와 기기 사이에 뭐예요? 이격거리. 그렇죠. 기기와 기기 사이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개폐 장치죠. 전류를 끊는 그런 뭐 선로 개폐기나 또는 단록이나 또는 VF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면 동작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느냐? 아크, 이런 섬낙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 기기에 또는 주변 전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압이 너무 높은 이런 변전 설비 또는 수변전 설비라고 할게요. 수변전 설비에 어떤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설비가 있을 때는요, 이 개폐기를 우리가 어떤 탱크를 둬가지고 이 탱크 안에다가 SF6로 가스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을 시켜서 여기다가 전부 다 갖다 놔라 이거죠. 단록이나 그 다음에 차단기나 또는 PT나 CT나 이런 변성기까지 모든 걸 이렇게 싹 담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스의 특성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절연 성능이 아주 좋아요. 절연 내력이 엄청 좋고요. 소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자체 이격거리를 줄여도 되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자, 축소를 시킬 수 있는 설비다 이 말. 축소. 네, 그래서 많은 면적이 필요한 이런 변전 설비를 이런 GIS라는 설비를 갖추게 되니까 변전소 그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좀 작아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자, GIS 설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GIS 설비는 금속 용기 내에다가 모선, 개폐장치, 변성기 등을 내장시키고 절연 성능과 소능력이 소특성이 우수한 SF6 가스로 충전을 시킵니다. 자, 충전 밀폐하여 절연을 유지시키는 개폐장치로서 단록이, 차단기, 변류기,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등으로 구성된다. 단록이는 뭐 야코를 DS, 차단기 12, 변류기 CT, 계기용 변압기 PT 이런 종류의 기기를 바로 요 GIS 설비에다가 내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SF6 가스, 요 가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그죠? 자, 소능력이 우수한데 공기에 비해서 100배 정도나 됩니다. 자, 무색이고요. 묻히고 독성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자, 절연 성능 및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높은 절연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의 약 2배. 열 전달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건 불연성이다 또는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 우려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SF6 가스를 이용하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차단기 이름이 바로 가스 차단기 GCB가 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장단점인데요. 자, 이 장단점에 관해서 출제가 됐죠.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장점과 단점. 자, 우선 장점은 뭘까요? 자, 우선 이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SF6 가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연 성능이 우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연거리가 축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연거리 축소로 설치 면적이 작아집니다. 면적이 작아진다. 절연거리 축소로 면적이 작아진다. 수변전 설비의 면적이 작겠죠. 그 다음에 조작 중 소음이 나지 않고요. 정기적인 충격,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간단하게 화재 우려가 없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설치하는 공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유는 작으니까. 그죠? 설치하는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 보수 점검하는데 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잘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자, 가스를 내장해서 충전하고 밀폐한다겠죠. 그러니까 내부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자, 내부 점검, 부품 교환이 번거롭죠. 왜? 가스를 다 빼야 되고요.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되니까 내부 점검이나 부품 교환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가스 압력, 수분 등을 엄중하게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기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한랭지나 산악지방에서는 액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단점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지만 장점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 설비의 장점을 몇 가지를 적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고조파와 플리카입니다. 고조파 플리카 이거 여러분들 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 고조파란 기본파에 대해서, 자, 이 기본파라는 게 우리나라는 상용 주파수가 60Hz거든요. 그래서 이 60Hz에 2배가 되는 또는 3배가 되는 또는 4배가 되는 또는 5배가 되는 일반적으로는 짝수 고조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3배 되는 3고조파, 5배가 되는 5고조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파는 60Hz가 기본파고요. 여기에 대해서 3배가 된다 그러면 3고조파. 그럼 5배가 된다 그러면 제5고조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파에 대해서 정수배 주파수 성분을 갖는 파형입니다. 고조파 전류는 전원 측에 유출되어 각종 기기를 과열시키거나 왜? 고조파가 나타나면 전압과 전류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기기 과열, 오동작 등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교류기기는요 오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장애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파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변에 통신선이 있으면 통신선에 또 유도장애 같은 걸 나타내기도 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또 플리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플리카는 부하 특성에 기인하는 전압 변동, 전압 동요에 의해서 조명이 깜빡깜빡거리든지 TV 영상이 찌그러지든지 이런 현상이 바로 플리카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플리카는 어떤 고조파에 의해서도 플리카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고조파 발생의 원인 잠깐 보도록 하죠. 고조파가 왜 발생할까요? 자,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정류기, 그 다음에 다시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인버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잖아요.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한 발생 첫 번째. 그리고 형광등이나 전기기기 코일 성분이죠. 이 코일 성분에 항상 우리가 이제 콘덴사를 하게 되는데 콘덴사를 설치하는 목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자, 콘덴사는 뭐 전압 강화를 줄여주는 목적도 있고요. 또 역류를 보상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설치를 하죠. 자, 형광등이나 전기기기 등 콘덴사를 설치하게 되면 콘덴사의 병렬 공전에 의해서도 고조파가 발생한다는 거. 자, 전압의 순시 동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플리카 작용이죠. 개통 서지, 개폐 서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자, 이런 서지에 의해서 보통 발생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제3고조파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3고조파가 이런 서지 성분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자, 코로나 현상도 하나의 그 아크 방전이라고 했잖아요. 서지하고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현상도 상고조파를 발생시키게 된다라는 거. 자,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고조파의 경감 대책입니다. 자, 고조파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고조파의 그 발생 원인을 보니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전류기, 인버터, 뭐 형광등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선로의 개폐기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주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줄여야죠. 고주파를 제거하거나 또는 경감시켜야 되는데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고주파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죠? 전원 측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부하 측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당연히 부하 측, 수용가 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주 문제점이죠. 왜? 전력은요, 우리가 한전에서 수용가에 이렇게 파는 상품입니다. 근데 수용가에서 전기를 샀어요. 샀는데 양질의 전력이 아닙니다. 그 전기를 받았는데 그 전기에 고주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기기가 지금 고주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주파 경감 대책은 전원 측 대책보다는 수용가 측 대책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왜 수용가 측의 대책이 잘 나올까요? 당연하죠. 고주파가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전원 측 개통입니다. 전원 측이에요. 개통 측은 전원 측입니다. 전원 측에서도 우리가 단락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이 큰 고주파 발생기의 공급 배전선의 전용화. 자, 고주파가 발생하는 어떤 기기가 있으면 그 기기를 전용선으로 써라 이거죠. 분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배전선 선간전압의 평형화. 전압의 불평형을 막아주라 이 말입니다. 배전계통의 절제. 자, 절제라는 건 끊는 거죠. 자, 고주파가 나타났을 때 끊을 수 있는 그런 절제 스위치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개통 측보다는 부하 측의 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고주파 제거 필터를 설치합니다. 아, 좋은 얘기네요. 고주파 필터. 자, 변환 장치가 뭐예요? 아, 그렇죠. 정류기 같은 걸 우리가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다폴스화라는 것은 상수를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정류기 그러면 3상 전파 또는 6상, 10 이상, 수온 정류기 같은 경우는 보통 6상 쓰잖아요. 10 이상 정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폴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환 장치의 다폴스화, 기계 자체의 고주파 내력, 고주파를 견디는 고주파 내량을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PWM 방식, 펄스폭 변조라고 하죠. 펄스폭을 바꿔주는 그런 방식. 펄스폭 변조 방식을 채용하고 변압기를 델타 결선을 채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자, 수용가 측 대책 기억하도록 합시다. 필기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실기에서도 수용가 측 대책 몇 가지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플리커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 플리커가 전압 동요 또는 전압이 변동이 되면서 또는 주파수 변동이 되면서 결국은 조명이 깜빡거리는 거 아니면 TV 화면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플리커라고 합니다. 자, 플리커도 원인을 잠깐 보니까 자, 아크로 방전기기, 아크 방전 기기의 부하 변동. 자, 부하가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 뇌 서지가 침입되거나 또는 유도 서지가 발생되는 경우에 보통 서지가 제3고주파를 발생하죠. 이 고주파 때문에 플리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부하 설비 차단기 개폐 동작, 차단기가 개폐 동작할 때도 발생합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할 때 주로 회로가 이렇게 열리는, 그렇죠? 스위치가 또는 차단기가 끊어지는, 열리는 순간에 보통 뭐가 발생하죠? 아크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발생기기 여러분들 여기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현상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부하 변동에 의해서 조명의 깜빡거림 나타나고, 뇌서지에 의해서 계전기의 오동작 등이 생기고, 차단기 개폐 동작에 의해서 전동기 과열이 생기고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순간에 변압기의 서지 전압이 인가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플리커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플리커 경감 대책 중요하죠. 자, 이 플리커의 경감 대책 중요합니다. 자, 전원 측 대책과 수용가 측 대책이 각각 있습니다. 자, 전원 측에서는 플리커 발생 부하 자체를 분리하라. 그렇죠? 플리커가 자주 발생되는 것들은 선로에서 따로 전용으로 써라 이 말입니다. 전용으로 써라 이런 얘기도 되겠고, 굵은 전선으로 사용하자, 공급 전압을 승합을 해주자 라는 것들이 전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고요. 수용가 측에서는 전압 강화를 보상을 해주자, 그리고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를 하자.
플리카 부하전류 변동물을 억제를 하자 이런 종류가 이제 수용과 측에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플리카의 경감 대책은요. 전원 측 대책과 수용과 측 대책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자, 전원 측 대책, 수용과 측 대책을 각각 몇 가지를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내용인데 플리카 경감 대책을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플리카의 경감 대책, 전원 측의 대책은 자, 아까 우리가 전용 계통으로 공급하는 게 좋다겠죠. 분리하라겠어요. 플리카가 나타나는 그런 기기를 계통에서 분리를 하라. 그래서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해도 됩니다. 단락 용량이 큰 계통은 단락비가 크기 때문에 안정도가 좋아지거든요. 전용 변압기로 공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이 전원 측의 대책이구나. 공급 전압을 승합하거나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자, 앞에서 우리가 플리카의 대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가지 정도로 본다면 전용 나오죠. 전용 계통, 전용 변압기,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하고 공급 전압을 승합하고 굵은 전선을 쓰는 것이 플리카를 방지하는 전원 측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부하 측에 대한 대책인데 부하 측 대책은 여러분들 타이틀을 잠깐 볼게요. 자, 전원 계통의 리액터 성분을 보상하는 방법이에요. 전원 계통의 리액터 성분을 보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을 흡수하는 방법. 한 가지 더. 플리카 부하 전류 변동분을 억제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전압 강화 보상,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 그 다음에 플리카, 자, 부하 전력 변동분을 억제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죠. 자, 전원 계통의 리액터 성분을 보상하는 방법 해서 총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좀 세부사항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리액터 성분을 보상하는 방법은 뭘 설치한다? 콘덴사를 설치한다 이 말이죠. 네, 콘덴사를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리액터 성분을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직렬 콘덴사 방식을 주로 쓰게 됩니다. 뭐 삼권선 보상 변압기를 채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주로 직렬 콘덴사입니다.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은 부스터 방식이나 또는 상호 보상 리액터 방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부스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물을 흡수하는 방법. 자, 무효 전력 변동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조상기를 설치합니다. 조상기,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용 콘덴사나 리액터.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사이리스터를 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동기조상기와 사이리스터에 의한 콘덴사나 리액터 개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무효 전력 변동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리카 부하 전류 변동물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리액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직렬 리액터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직렬 리액터 방식, 직렬 리액터 가포화 방식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직렬 리액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플리카의 대책, 전원 측 대책 5가지, 그 다음에 수용과 측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그 4가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에서 나오는 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스 저장 개폐 장치 GIS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이거죠. 4가지를 쓰시오. 자, 약고로 쓰면 DS 달록이라고 합니다. 달록이. 그 다음에 차단기 CB 차단기 약고도 같이 함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계기용 변류기 그냥 일반적으로 변류기라고도 합니다. 계기용 변류기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기억할 때는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그냥 변류기 할 때도 있다. 그 다음 계기용 변압기 약호로는 PT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기를 위해서는요, 약호도 함께 기억하는 그런 습관을 미리 갖는 게 좋아요. 달록이 DS 차단기 CB, 계기용 변류기 CT, 계기용 변압기 PT. 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력용 퓨즈라고 하는 PF, 그 다음에 라인 스위치 하는 LS, 뭐 이런 것들, 뭐 ASS 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필기 공부할 때도 이런 특과 기기나 전용 기기가 있으면 약호도 항상 같이 이렇게 기억하는
네, 그런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가스 저렴 개폐 장치 GIS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GIS 설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장점 4가지를 쓰시고요. 가스 저렴 개폐 장치 사용되는 가스 종류를 먼저 쓰세요. 가스 종류는 FS6 가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쓰시고, 자, 가스 저렴 개폐 장치의 장점 4가지. 자, 장점. 자, 절연거리 축소로. 설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절연거리 축소로 설치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조작 중에, 운전 중에 해도 되고요. 조작 중, 운전 중, 소음이 없다. 소음이 적다. 뭐, 없다 해도 되고, 적다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적 충격이나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재의 우려가 없다. 그 다음에 주위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자, 설치하는 그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점검 주기가 네, 길어진다. 잘 고장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4가지를 적으라겠기 때문에 4가지는 요 정도. 뭐 한 6가지를 적으라 그러면 충분히 적을 수 있죠. 5번째가 설치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고, 6번째는 보수 점검 주기가 길어진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장점 3가지 또는 4가지 이렇게 적으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조파 발생에 관한 원인과 대책을 쓰라겠네요. 자, 고조파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대책 각각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자, 정유기 인버터 등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한 거죠.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한 발생. 자, 항상 이 실기는요, 이렇게 나열해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형광등, 전기기기 등, 형광등이나 또는 전기기기. 여기 뭐 들어가 있죠? 코일 들어가 있잖아요. 코일. 그죠? 등 콘덴서에 콘덴서가 주로 설치되는데 바로 병렬 공진에 의해서 발생한다. 병렬 공진에 의한 발생. 자, 의한 발생. 이건 땡땡으로 쓸게요. 3번째. 자, 전압의 순시 변동이죠. 전압의 순시 변동, 동요 또는 뭐 개폐기나 차단기, 개통 서지죠. 그 다음에 개폐 서지에 의한 발생. 뭐 너무 많으면 한 가지만 이렇게 딱 적어도 됩니다. 전압의 순시 동요에 의한 발생. 뭐 개폐 서지나 개통 서지에 의한 발생.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3가지만 적으라겠네요. 뭐 3가지는 여기서 끊어도 되고. 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 코로나. 네. 코로나 현상에 의한 발생. 네, 이렇게 해서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 원인 정답 정리가 됐고. 자, 대책입니다. 자, 우리 대책은요. 고조파 발생 대책 그러면 전원측 대책이 있고 또 부하측 대책이 있다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자, 고조파 대책은 부하측, 수용과측 대책을 주로 표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수용과측 대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조파 필터를 설치합니다. 고조파 필터.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고, 두 번째, 변환장치의 다펄스와 변환장치의 다펄스와 상수를 크게 하라 이 말이죠. 네, 상수를 크게 한다. 다펄스와 그 다음 세 번째가 고조파 내량, 기기 자체 고조파 내량 증가. 고조파 내량 증가. 그 다음에 이외에도 PWM 방식, 펄스 복 변조 이렇게 해요. PWM 방식 체형. 뭐 등등 있죠. 그다음에 변압기 델타 결선. 변압기 델타 결선에 의해서 자, 상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죠. 네, 고조파 델타 결선은 상고조파 제거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보통 이제 뭐 원인 대책, 장단점 주로 쓰는 것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많게는 5가지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서너 가지 정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TV나 형광등과 같은 전기 제품에서 깜빡거림 현상을 플리카 현상이라고 하죠. 이 플리카 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원측과 수용가측 대책을 각각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플리카 현상은 전원측 대책과 수용가측 대책을 함께 기억하라겠죠. 자, 전원측 대책 우리 5가지로 기억을 했습니다. 자, 계통에 전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말하죠.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 자, 이거 다 여러분들 필기에서 출제된 거예요. 그죠? 예, 실기에서도 나오고 필기에서도 나오고 이거 외워놔야 되겠죠. 자,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하라. 자, 여기도 이제 3가지씩 쓰라겠네요. 3가지. 세 번째, 전용 변압기로 공급한다. 전용 변압기로 공급한다. 그 다음에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 공급 전압을 높인다. 자, 또 한 가지가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총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3가지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수용가측 대책은 자, 우리가 전원계통의 리액타 성분을 보상해 주는 거죠. 리액타분. 그래서 첫 번째가 전원계통에 있는 계통의 리액터 분을 보상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 강화 보상. 자, 이 리액터 성분을 보상하는 첫 번째는 콘덴사 설치죠. 네, 직렬 콘덴사. 그 다음에 전압 강화 보상은 부스터 방식을 채용한다겠고요. 세 번째가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 무효 전력 변동분을 보상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플리카 부하 전류 변동분을 억제하는 방법. 자, 플리카 부하 전류 변동분을 보상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 자, 전원측 대책, 그 다음에 수용가측 대책 3가지니까 이렇게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참고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 필기와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실기 유형 문제를 먼저 풀어봤고요. 자, 필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GIS를 채용할 때 다음 중 틀린 겁니다. 대기전을 이용한 것에 비하면 전자하게 소형화할 수 있죠. 신뢰성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소음이 적고 환경 조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설 공자 방법은 복잡한 거 맞습니다. 장비가 저렴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고가라겠죠? 네, 비쌉니다. 가격이.
자, 두 번째, 최근 GI 설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호 능력과 차단 능력이 아주 우수한 SF6라는 이런 가스를 이용하는 차단기가 이름이 가스 차단기죠. 바로 GCB라고 하는 거. 약호 이름들 많이 기억해 둬야 돼요. 공기 차단기는 AB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가 VCB라고 하죠. MBB네요. 자기 차단기는 MBB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가 VCB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F6 가스를 이용하는 차단기는 GCB 가스 차단기.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SF6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공기에 비해서 소능력이 약 100배 정도 됩니다. 맞는 얘기죠. 소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절연거리를 적게 할 수 있어서 차단기 전체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죠. SF6 가스를 이용한 것으로서 독성이 있다가 틀렸네요. 무독성이라고 했어요. 취급에 유의해야 된다.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 우려도 없다겠죠. 폭발성입니다. 비폭발성. 그래서 독성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독성이 없습니다. 자, SF6 가스 자체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화재 우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죠? 옳지 않은 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플리카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 전원 측이죠. 전원 공급 측의 방안이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죠.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하는 거 맞고 공급 전압을 높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고 단독 공급 계통, 전용 계통이죠. 전용 계통을 구성해줘라. 자, 옳지 않은 건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실기에서도 출제가 된 내용인데 필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플리카 경감 대책, 전원축 대책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플리카 예방을 위한 수용과측 대책이 또 나왔네요. 수용과측 대책이 아닌 겁니다. 자,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 이거 전원축 대책이죠. 아니네요. 그죠? 전원계통의 리액터 성분을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원을 보상하고 그 다음에 플리카 유효전류 부하전류라고 하죠. 플리카 부하전류 변동문을 흡수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라는 건 수용과측이 아니고 전원축 대책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수용과측에서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문을 흡수하여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문을 흡수해서 플리카를 발생 방지하는 대책이 수용과측 대책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효전력 변동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동기조산기를 이용하거나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콘덴사 리액터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죠. 네, 그래서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물을 흡수하여 플리카를 방지하는 대책 세 가지가 2번, 3번, 4번에 들어가 있네요. 자, 1번 부스터 방식은 무효전력 변동물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1번은 정답 1번이죠. 전압 강화 보상. 전압 강화 보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스터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플리카에 관련된 필기 유형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